대통령실의 사퇴 부인 하루 만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미국 방문을 한 달여 앞두고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외교안보라인 총책임자가 연달아 사퇴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진행이 됩니다. 관련 내용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퇴도 교체도 없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고 나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어제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고 누락이라는 이유도 나오고 다음 달이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의원님? 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보고 누락인데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뭐 이렇게 누락됐으면은 뭐 약간의 실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고 누락 횟수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 7번.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뭐 실무선에서 조율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제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그 미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 국빈 만찬 때 반드시 문화 행사를 이제까지는 해왔고요. 그래서 그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때 이러한 문화 행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워싱턴에 있는 우리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7차례나 용산 대통령실에 이게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7차례나 대통령께 보고를 안 하고 틀어막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그 업무상의 과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서 뭐 사퇴 없을 거다 하는 거는요. 최종적으로 결론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 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뭐 오찬을 함께 했으니까 대통령이 다시 재신임한 것이다. 그런 해석도 나왔는데 그건 좀 거꾸로 해석한 것 같고요. 이제 윤 대통령은요. 이 헤어질 때도 좀 잘 헤어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 캠프 시절에도 뭔가 이제 내보낼 때 밥을 같이 먹고 하면서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를 밟기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신 전 의원님께서는 이 전반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 사이 외교가에서 이 갈등, 외교 사이의 갈등은 뭐 공개된 비밀이었고요. 특히 안보실장과 차장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두 분이 다른 자리에서, 이 자리가 아니고요. 다른 자리에서 일을 할 때부터 별로 맞지 않았어요. 외교를 바라보는 관점, 그 외교의 방식, 그리고 한국과 미국 관계, 또 한국과 일본 관계를 다루는 철학적 기조가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김 실장은 미국 쪽에 전문성이 있고 김태호 차장은 일본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외교라는 것이 다 이렇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 쪽 얘기를 해도 미국 쪽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 쪽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여튼 두 분의 그 방향과 철학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집권 초기부터 있었고 바로 소음과 잡음이 흘러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이상 잘 참았죠. 인수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도 오래 가는구나. 그래서 뭐 방미 끝나고 나면 뭐가 좀 있겠지 그랬는데 이렇게 방미를 한 달 앞두고 전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 아니었어요?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는 사안이 터져 나온 거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글쎄 이 뭐 보고 누락 이것 때문에만 그랬겠어요. 보고 누락이 아니라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누적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터져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이번 사안은 사실은 예견된 참사였다 이렇게 보죠.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민주당에서도 좀 지적을 했는데요. 그 내용 듣고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빈 만찬 공연을 둘러싼 혼선이 이유이지만 한간에는 김건희 여사 라인의 행정관들과 공무원 출신 비서관들의 충돌설, 김성한, 김태호 알력설이 파다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외교 안보 라인이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며 누구의 심기를 건드렸기에 줄줄이 쫓겨나고 있는 것인지, 또 누가 이들의 경지를 주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합니다. 네, 물론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보신 것처럼 이제 확인되지 않은 설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알력서를 제기를 하는데 예. 뭐 또 왜 김건희 여사는 안 꺼내는가 했더니 또 역시나 또 꺼냈어요. 그런데 팩트부터 좀 바로 잡고 갈게요. 예. 아까 뭐 김성한 전 실장은 뭐 미국 중심하고 제1차장인 김태효 이분은 뭐 일본 중심하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두 분 다 학자 출신이고요. 예, 미국에서 그렇죠. 그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김태효 차장의 경우는 미국 시카고 대학 박사예요. 일본어는 하지도 못해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민주당이 그냥 이런 알력서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풀리기 위한 그 팩트 오류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사람 간에 케미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교 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크진 않았습니다. 한미 동맹을 제대로 복원하고 예.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린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뭐 김성한 안보실장과 김태호 1차장 간에 무슨 갈등 뭐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약간의 이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스타일이나 이런 데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예. 점에서 케미가 약간 안 맞는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저렇게 뭐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외교 노선을 둘러싼 무슨 뭐 비둘기파와 매파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전혀 안 옳지다고요. 그리고 단순 보고 누락 때문에 안보실장을 경질시키느냐인데요. 이게 보고 누락이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이면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정상급, 미국 최정상급에서 온 제안을 그렇게 수차례나 뭐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경질 사유가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의 뭐 더 이상의 해명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혼선, 그리고 어제 이제 김성한 실장도 입장문을 내면서요. 네. 네. 더 이상 그 국정 수행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음 달에 12년 만에 이제 한국 대통령 국빈 방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 커뮤니케이션 그 장애가 됐던 사람이 거기 간다. 그 자리에 간다라는 게 그게 윤 대통령의 외교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된다. 본인도 이제 그 인정한 셈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하면서 자신으로 인해서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어떤 의미겠습니까? 뭐 얘기하겠어요? 대통령실도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요. 지금 뭐 신 의원께서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두 사람의 갈등은 외교부에서 근무한 사람은 모두 다 아는 얘기고요. 그게 이번만의 얘기가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두 사람의 갈등을 외교가에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사실 1년 잘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갈등이나 무슨 일이 진짜로 벌어졌는지를 대통령실이 설명한다는 건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요. 틀림없이, 그리고 이 김 실장 물러나는 김 실장도 뭐 다음 자리가 있을 테니까 예.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임자들을 보면 대충 알거든요. 후임자들이 지금 벌써 바로 1시간 만에 후임자 결정이 됐고, 또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3월 초부터 보면 의전비서관 물러났죠. 외교비서관 물러났죠. 예. 그리고 외교비서관은 바로 또 후임자가 결정이 됐죠. 그리고 지금 의전비서관은 후임자가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고 누가 지금 올 것인가가 거론되는가를 보면 이 갈등의 본질이 뭔지를 외교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수습해서 앞으로 다가올 정상회담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걸 가지고 시시콜콜이 낱낱이 얘기하는 게 뭐 맞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일은 잘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좀 빨리 잘 수습하시라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요 한 말씀만 드리면요. 네. 이제 저런 식의 논리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에서 선수 교체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감독이 딱 보고요. 이런 시기에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면 교체하는 겁니다. 선수 교체 자체가 뭐 그게 나쁘고 뭐 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또 뭐 이게 외교 라인에 엄청난 뭐 알력과 외교 라인이 사실상 기능이 마비됐다. 한미 정상회담이 우려된다. 뭐 그런 거는 알겠는데요. 만약에 다음 달에 그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민주당이 우려한 대로 그렇게 외교 참사하고 실수 없고 성과 없는 방미가 된다면은 그런 비판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런 선수 교체를 통해서 방미 이 성과물이 더 좀 잘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어떤 면을 보고 그런 왜냐하면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그 조태용 그 후임 실장이야말로 예. 주미대사 하다가 일로 오신 분 아니에요. 주미대사 하시다 온 분이고 그다음에 후임 그 주미대사로 지금 내정된 조현동 외교부 1차장 예. 그 주미대사관에서 2인자인 남부투인 공사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요번에 저 선수 교체를 통해서 말이죠. 훨씬 더 밀접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연속성 측면에서 후임 인선을 봤을 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좀 보고 글쎄요, 계신지요? 뭐 잘 되겠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렇다면은 지금이 아니고요. 딱 정상회담 끝나고 했으면 훨씬 더 좋죠.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들어오는 선수들이 또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그게 뭐 몇 달 남았다면 모르는데 불과 지금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때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마무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덮을 수 없는 사안이 터져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하는 건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방문을 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도 아유 이거 참 이상하네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잘한 건 아닌데 그나마 미국을 잘 알고 그 사이에 협상을 해왔던 사람들이 하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언론에서는 이번 교체 이후에 이제 뭐 취임 1주년 맞아서 좀 줄줄이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도 좀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게 바로 그렇게 이어질지는 모르겠고요. 어차피 이제 지금 그 장관들 중에서 국회의원 예. 겸직하고 있거나 예. 또는 뭐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그건 뭐 내각에도 있고 대통령실에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한 정리는 한 번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 뭐 이런 거는 제가 파악한 거는 뭐 시점 같은 게 정해진 거는 없고요. 또 각자 개인적인 희망이 있는 것 같고 또 근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는 뭐 총선 준비를 위해서 여의도로 좀 보내줘야 될 때가 왔다. 그게 요번 미국 갔다 와서 바로 이어지는가? 뭐 이렇게 저는 정해진 건 없다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실 인사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혹시라도 뭐 개각 가능성이 있게 될지 그 부분도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문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예, 양곡관리법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식 건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왜 민주당이 다수석을 갖고 있는데 이걸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죠? 그때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도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컸고요. 그 기재부의 반대를 대통령이 크게 뭐 결단을 내리면 기재부 반대하지 마. 이건 통과시켜야 돼.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야당이 되고 나니까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골적으로 어떤 특정 쌀 농사 짓는 농민이라든가 농민보다는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이걸 이렇게 하면 최대 이득을 취하는 게 보관업자들입니다. 보관업자들. 보관 비용이 이게 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보관 창고가 특정 지역에 좀 편중돼 있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골적인 매표 행위 아니냐. 통조선을 앞두고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법은요, 한마디로 농업혁신 말살법이라고 봅니다. 농업혁신 말살법. 예.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건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이런 속에서 농업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다음에 무슨 뭐 드론 기술, 뭐 스마트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그 디지털 기술을 하고 접목된 새로운 농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 2차 산업 공장 굴뚝 시대에 있었던 이제 쌀 농사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요. 농업 혁신을 사실상 말살시키는 법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양당의 입장이 참 많이 달라서요. 신 의원님께서 어떤 입장 그렇죠. 이걸 갖고 자꾸 계시는지요? 지금 지역 문제로도 몰아가고 이러는 건 저는 뭐 굉장히 나쁜 선례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했는데 이 양당이 결국 의견의 합치를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그렇게 된 건데 그럼 문재인 때는 뭐였냐?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지방 소멸 문제 그리고 노인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또 식량 문제까지 포함을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각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보관 비용 많이 들어가죠. 예. 근데 뭐 보관업자를 배불리기 위한 거다 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얘기고요. 지방 소멸 문제, 노인 문제, 식량 문제 물론 그걸 밑에다 깔고 종합적으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양당이 좀 협의를 하고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 양당의 이 차이점이 극복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갔는데 조건이 붙었죠. 생산량과 이 가격 문제가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게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권으로 바로 가지 말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이게 시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덜커덕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리면 이건 이제 정말로 지역 대립으로, 지역 갈등으로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걸 모르고 올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글쎄요, 지금 설마 이게 지금 거부권은 윤 정부 들어서서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거든요. 예. 이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 정부가 특정 지역만 보고 하는 정치는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예. 거부권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법안을 통과시킨 거니까요.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몇 번이나 사실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바는 있었으니까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에 자꾸 돌아가는 상황이 삼권 분립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몸짓이 있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목적 하나를 가지고 강조해서 하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좀 살펴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권 분립 위반이다는데 이거 대통령의 제2 요구예요, 정확히. 그 헌법에 보장돼 있는 헌법 그 대원칙이 상권 분립이고 그 상권 분립이라는 게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가 하는 건데 입법 독주, 입법 뭐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대통령의 제2 요구권이 있는 거고요. 그 헌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뭐 상권 분립 뭐 어긋난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지적이고요. 그리고 이 법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법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줄 뻔히 알면서 이걸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의도로 하겠느냐. 그리고 문재인 시절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의 행보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 겉으로는 이제 여야 충돌, 여야 갈등으로 보이지만요. 네. 이게 왜 발생을 했는가? 여당 시절의 민주당과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완전히 오락가락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양국관리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KBS, MBC 뭐 그 방송법이요. 이사회 그거 뭐 21명으로 늘려서 사실상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에 각 제약을 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엊그저께 발의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예.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 권한인데 그것도 무슨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천거되는 사람을 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강제를 하게 되면 그 위헌 법률이 되니까 사실상 그쪽으로 분위기 몰아가. 아니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할 때는 기존 법대로 해놓고 네. 아무런 제약 없이 해놓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니까 그거는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당 시절의 민주당과 야당 시절의 민주당이 전혀 일관성도 없이 갈짓자 걸음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여야 갈등 충돌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그때도 예, 뭐 말씀해 이런 주시죠. 얘기들을 다 했어요. 저는 방송법에는 직접 관여를 돼 있었는데 예, 예. 이 안을 놓고 뭐 굉장히 많은 세미나, 심포지움, 뭐 특위, 소위, 상임위 했는데 예.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건 못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신 의원이 쭉 말씀하시는 게 예. 지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대화들을 했었어요. 근데 끝까지 반대가 있고 발목을 잡고 그런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21대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민주당의 판단이 있는 거지 갈팡질팡 갈짓자 이런 건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반대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으면 좋지만 협의는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움직임만 봤을 때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있을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의견, 그러니까 다수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을 대통령의 이제 권한으로 견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런 전 정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부권 행사를 남용하는 대통령 이미지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로서는 그런 의구심은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갈짓자거리면서 불과 1년 전에는 그걸 주장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검수완박 입법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그것도 국무회의 시간까지 그냥 변경해 가면서 그 무리하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적어도 수권 정당을 지향하면요.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최소한의 일관성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그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뭐 이 진동의 폭이요 너무 심해요. 좀 최소한 그 민주당이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 좀 제어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지금 그 망가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저 윤 대통령 스타일을 뻔히 잘 아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거를 그 법안을 밀어붙이는 거는 예. 제가 봤을 때는 거부권 행사 남용하는 대통령 이런 그 낙인을 찍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혹시 반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아까 말씀 뭐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해오던 거예요. 예. 갈짓자는 그렇게 걸을 힘도 없고요. 그렇게 걸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잘 좀 상의하셔서 예. 법안이 통과되면은 그 입장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지 뭐 행사를 하게 되면 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여야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이른바 50억 특검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 50억 특검법 생각해 보면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와 50억 특검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지금 먼저 특검법을 처리하게 되는데 정의당이 여당과 네. 만났잖아요. 회동 그렇죠.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정의당이 민주당 지금
국민의힘과 만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쎄 지금 50억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었죠. 예. 그 수사 범위에 대해서 수사 범위를 민주당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정의당은 50억 부분을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좁히지 못한 거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정의당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근데 아직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50억 특검법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여유는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 임무로 알고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정의당이 아직은 그 검찰 수사에 좀 맡겨놓고 지켜보자 하는 입장인데요.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태도를 보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뭘 이렇게 들여다보고 만지고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의당하고 더 얘기를 해봐서 이 특검법 문제도 좀 마무리를 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문제를 결론을 좀 내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특검이라는 게요,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 국회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지금 50억 클럽 관련해서는요, 그 6명이 50억을 받았다는 의혹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출신인 곽상도 의원만을 유일하게 그 기소를 했죠. 근데 1심 결과가 무죄가 나오니까 네. 지금 비상에 걸려갖고 2심에서는 반드시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50억 클럽 중에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정치적 생명이 끊길 위기에 있었는데 그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계기가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거 판결을 주도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이 부분도 있고요. 뭐 그래요.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은요. 대장동과 딸 취업부터 시작해갖고요. 외사촌 동생이 그 대장동 일당의 그 분양권을 독점하고 금전거래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 뭘로 이제 기소가 된 건데 지금 그 민주당이 발의한 그 50억 특검법 보면 특검을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하는 두 사람 중에서 대통령 한 명 고르게 돼 있잖아요. 범죄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를 수사할 검사를 고르는 권한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뭐 법사위에 간다고는 해도 이게 잘 합의가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어떻게 좀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법사위원장이 지금 김도부 의원이니까 예. 법사위 통과는 힘들 거고 그러면 또 이제 민주당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본회의 뭐 직회부 예, 뭐 이런 예. 거겠죠. 네. 예. 정의당이 민주당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여당을 만난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고 계세요? 그건 정의당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네. 정의당이 민주당하고 너무 친하다는 뭐 비판과 비난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50억 특검법 문제에 관해서는 정의당이 예전부터 이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설득에 민주당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 거기 때문에요.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의견이 좀 다른 것도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이번 논의가 이렇게 지난번 이렇게 불발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각자 뭐 메아리 없는 자기 주장을 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뭐 총선이 이제 불과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총선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좀 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게 결국 이제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수 의석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이제 쓸 텐데, 예. 그게 이제 그 사이에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대장동 본류 수사는 끝났거든요. 거의 끝났어요. 이재명 대표 이제 기소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막강한 수사팀이 지금 50억 클럽에 아주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 나갈 거라고 보고
이 국회에서 직회부하면 그래도 뭐 그 유예 기간 있잖아요, 2달. 뭐 예. 그런 기간 동안에 이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가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이는가 그런데도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한마디만 보태고 네, 싶으면 50억 클럽 수사는 어떻게 보면 대장동 수사와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50억 클럽 수사를 그렇게 야당이 촉구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좀 뒤늦게 하는 채를 하는 건데 국회가 움직임이 빨라지니까 지금 검찰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할지 저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이기는 한데 이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까요? 그렇죠. 법사위를 넘기면서부터 이런 게 사실 우려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 때문에 그때 할 때 이런 상정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논의들이 또 오고 갈지 역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는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지금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이 하영재 체포동의안은 정말 검찰이 던진 절묘한 수예요. 예. 그래서 부결이 되거나 가결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오늘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부결이 되건 가결이 되건 민주당으로서는 입장이 곤혹스럽습니다. 뭐 하여튼 부결이 돼도 부결이 되는 대로 가결이 돼도 가결이 되는 대로 민주당이 뭐라고 입장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게 비밀 투표고 뭐 여러 가지로 당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마 의원들 개개인한테 자율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과를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의 검찰이 밝히는 여러 가지 혐의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1번이나 아니면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가 밑에서 같이 일하는 지방자치 의원들을 통제해가지고 그걸 돈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하 의원이 지금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원의 자질이 없다. 그리고 의원의 어떤 지위를 남용을 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황으로 봐서는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그냥 의원 자율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제가 있겠습니까? 어제 그 예. 하영재 의원이 그 친전이라고 했고 자기 좀 도와달라. 보냈다고 이거 그러더라고요. 보냈고 막 전화도 엄청 돌렸대요. 전화도 엄청 돌리고 네.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전화 받은 몇몇 의원들 예, 얘기에 예, 예. 의하면 아니 나는 이미 거기 그 불체포 특권 했는데. 그 그 포기하기 58명 포기 거기 서약한 서명에. 사람인데 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라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영재 의원이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 나는 정말 억울하다. 뭐 이랬다는데 근데 지금 그 전화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거론한 게 권성동 케이스와 정찬민 케이스 구속영장이 왔는데 빨리 그걸 통과시켜주고 내가 법원에 가갖고 억울함이 있으면 내가 법원에 가서 소명하겠다. 그러니까 권성동 케이스와 정찬민 케이스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당신도 그 길을 걸으면 되지 않느냐. 오히려 역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국민의힘은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신조조 의원께서는 민주당 어떤 선택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근데 예. 아무래도 저는 부결시키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국민의힘이 가결적으로 가니까 거기 그냥 좀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폭풍은 있을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은 어떤 또 후폭풍을 근데 이제 가지고 그 오겠습니까? 가결을 하면 이제 그때 후폭풍이 이제 내로남불 아니에요. 예. 근데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비판을 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나 더 늘어난다고 뭐 크게 그걸 아파할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말씀하실 거 혹시 있으신지요? 아니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정말 검찰이 아주 절묘한 시간에 절묘한 수를 던졌어요. 검찰은 정말 머리가 좋은 집단이다라는 걸 이번에 다시 확인이 된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아무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저희가 다음 주에 두 분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